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신인 감독 로랑 블랑이 이끈 보르도의 리그 우승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르키프와 샤막을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하여 리옹의 독주를 막아낸 로랑 블랑, 그의 전술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맨유에서의 커리어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친 로랑 블랑은 2007년 보르도의 새 감독으로 부임하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블랑은 자신의 동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늦게 쥐봉을 잡은 편이었는데요. 같은 경기에서 함께 은퇴한 대샹이 은퇴하자마자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꽤나 늦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과연 신인 감독인 그가 프랑스의 중상위권 팀인 보르도를 이끌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자, 블랑은 부임 후 본인이 수비수 출신이지만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것처럼 보르도를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그는 클래식한 4-4-2 포메이션을 베이스로 기존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하던 보르도를 풀백들의 오버래핑과 공격수들의 중원가담 등 다채롭게 바꿔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당 시즌의 보르도는 과거 세계적인 유망주로 평가되던 카베나기의 활약, 그리고 노장 플레이메이커 요앙 미쿠의 라스트 댄스 등 어린 선수들과 노장 선수들의 적절한 조화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리그 2의 등극, 성공적인 감독 데뷔 시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그왕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고 많은 호사가들로부터 프랑스 차세대 명장이란 호평을 받게 되죠. 그러자 당시 프랑스의 절대 강자 리옹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클로드 퓨엘 감독은 로랑 블랑이 이끄는 보르도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대망의 0809 시즌, 로랑 블랑 감독은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요앙 미쿠와 작별하는 대신 밀란으로부터 뿌띠 지단, 구르키프를 임대 영입해 스쿼드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구르키프의 경우 지난 2006년 쉐드로프의 대체자로 명문 밀란으로 이적했지만 적응 문제와 월클로 급성장한 카카의 존재로 인해 이곳에서 별다른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호나우지뉴까지 영입되면서 결국 로랑 블랑의 부름을 받고 보르도로 임대를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당시 보르도가 그를 임대 영입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팬들은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르키프를 영입한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그는 로랑 블랑의 신뢰 속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보르도는 지난 시즌에 리옹이 리그와 FA컵 두 대회를 모두 석권한 덕에 리그 2위 자격으로 프랑스의 슈퍼컵인 Trophée des Champions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리옹을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이후서부터 구르키프와 카베나기, 샤막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리그왕을 폭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데드볼 상황에서 구르키프가 보내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샤막이 뛰어난 위치 선정, 점프력으로 이를 거의 헤더 득점으로 연결하며 훗날 샤막은 해당 시즌에 기록한 13골 중 무려 9골이나 헤딩으로 넣게 되는데요. 또한 구르키프의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킹과 샤막의 연계 플레이, 카베나기의 저돌적인 돌파, 각자 다른 능력들이 서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랑 블랑 감독이 이들을 데리고 어떠한 전술을 구사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포메이션을 완전히 4-1-3-2로 정착시켜 전형적인 클래식 플레이메이커인 구르키프를 꼭지점에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 그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르키프가 중심이 되는 전술로의 변화를 택했습니다. 그가 직접 최전방까지 진출하여 득점과 연관된 플레이를 펼치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공수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풀백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여 중원 싸움에 가담해 주었고 당시 수미 자리에 위치한 알루디아라가 리그 최고 수미의 폼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구르키프는 맘 편히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알루디아라는 훗날 에브라이어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직을 맡게 되는 실력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랑 블랑 감독은 상대에 따라 포메이션을 변경하기도 했는데 평소엔 4-1-3-2를 사용하다가 챔피언스리그 무대나 강팀을 상대해야 할 경우 더블 볼란트를 기용하는 4-2-3-2를 사용하여 샤막을 원톱에 배치하고 그의 침투 플레이와 구르키프 간의 연계 플레이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듯 전반적인 밸런스가 잡힌 보르도는 호성적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보르도의 강점은 단단한 수비, 중앙과 최전방의 발빠른 연계, 강력한 세트피스 이 세 가지로 꼽혔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르도는 리그컵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에도 상승 가도를 달리며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리그 최종전, 보르도는 그동안 마르세유에게 승점 3점을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만약에 최종전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마르세유와 승점 동률이 되고 골득신에 밀려 우승을 내줄 수 있는 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승부 이상의 성적이 필요했으나 보르도는 약체 캉을 상대로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때때로 위기를 내주며 불안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행히 후반전에 구프란이 오랜만에 득점을 터뜨리면서 1대0 승리, 무려 1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보르도의 우승을 이끈 1등 공신들은 단연 카베나기 자막 구르키프였는데요. 해당 시즌에 카베나기 자막이 리그 13골, 구르키프가 무려 12골, 8개의 도움이란 수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샤막의 경우엔 결코 스탯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연계 능력과 상대 수비수를 몰고 다니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진가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구르키프는 리강 최고의 선수, 프랑스 최고 축구 선수 영예를 안게 되는데요. 당시 보르도의 리그 우승은 굉장히 값졌는데 2001년부터 7시즌 연속 우승을 기록하던 리옹의 독주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리그 우승 후 보르도에게 후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속속히 팀을 떠나며 전력 누수를 겪게 된 것이었는데요. 우선 수비의 한 축을 담당하던 슐레이만 디아와라가 라이벌 마르세유로, 보르도가 전략적으로 신경 쓰며 육성 중이던 오베르탕은 써보지도 못하고 맨유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공격수인 샤막이 계속해서 빅클럽들과 연결되며 블랑 감독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죠. 그 역시 더 이상 보르도에서 뛰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밀란과의 줄다리기 끝에 구르키프를 완전 영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너무 큰 금액을 지출해야 했을 뿐더러 급히 추가 보강도 진행하면서 조직력이 갖춰지지 못한 채 시즌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보르도는 샤막과 구르키프의 케미가 더욱 폭발한 덕에 010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8강이란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선 기대에 못 미친 6위를 기록. 결국 샤막은 아스날로, 구르키프의 경우 챔피언스리그에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며 라이벌 리옹으로, 로랑 블랑 감독은 프랑스 대표팀으로 떠나면서 보르도의 한 시대는 빠르게 저물고 말았습니다. 로랑 블랑 감독은 보르도를 떠난 후 프랑스 대표팀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름의 족적을 남겼지만 샤막과 구르키프의 경우엔 각자의 팀에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구르키프는 한참 중요하던 시기에 왕따 사건으로 멘탈이 망가진 것이 이후의 커리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맹활약했던 보르도는 당시의 위상과 달리 현재는 2부 리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